자, 이제 기장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? 네. 정 차장님. 네. 지금 또 바클레이스가 이제 ECB, PPP 끝나면 APP 확대할 때. 네. 하얀 건 글씨고, 네. 네, 빨간 건 바탕이. PPP는 대충 아는데 APP는 잘 모르겠네요. 자산 매입 프로그램. 자산 매입. 네. PPP는 이제 그 긴급 팬데믹 팬데믹,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고, 뭐 프로그램도 많아요. 근데 APP는 이제 에셋 purchasing 네네, 프로그램 뭐 이런 거겠죠? 자산 매입 프로그램인데 미국도 하고 있는 이게 뭐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테이퍼링을 당장에 크게 하지 않는다. 이거를 이제 바클레이스가 지적한 것 같고. 네. 뭐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주제. 예, 시장 뭐 이제 저는 테이퍼링은 소비주로 대응이라고 어제에 약간 흘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좀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. 네. 어제 시장 보니까 이제 홍콩 증시 이런 거 보니까는 확실히 좀 백신을 덜 맞았던, 그러니까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백신이죠. 이거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좀 내성이 좀 덜 생긴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. 아까 좀 이제 엔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, 뭐 요즘 일본 시장도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.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우리 지수는 뭐 저는 큰 변수가 더 생기지만 않으면은 전저점, 우리가 한번 겪었던 이제 지난 저점을 그러니까 요 앞전에 저점을 깰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이제 반등에 힘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특히 이제 홍콩 증시를 보니까는 홍콩 증시는 이제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이제 중국의 실적이 분자고 달러 가치가 분모인데,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달러 가치가 지금 올라가려고 막 하는 꿈틀꿈틀 내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수치화되는 홍콩 지수가 좀 이렇게 낙폭을 좀 크게 보였고, 그게 우리나라 지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했을 거예요. 이게 뭐 이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처음 하는 테이퍼링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뭐 하고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만, 저는 뭐 우리 시장은 이제 한번 크게 맞기도 했고, 네. 그리고 어제 이 이슈를 만기일까지로도 이제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힘을 조금 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재의 그 강세가 나오는 것들 보면은 좀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건자재들이 많아요. 뭐 철강,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실리콘, 뭐 또 좀 삼양홀딩스 말씀드리면서 했던 뭐 에폭시 뭐 이런 쪽의 소재들의 강세는 결국에는 완성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알루미늄 이어지는 얘기도 거죠. 있었고. 네네, 그렇죠. 네. 오늘 아침에 또 니켈 가격도 또 올랐고. 니켈도 알루미늄이 강세면 그 금속의 특성상 혼자 강세일 수는 없잖아요. 네. 여러 가지 또 섞어 쓰고 알루미늄 단독으로 들어가는 제품은 많이 없을 거예요. 어쨌든 다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수요 발 강세냐, 그러니까 수요가 가수요죠. 그러니까 사재기 미리 이제 수요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고, 네.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공급의 우려죠. 그렇죠. 예, 공급의 우려. 서아프리카의 기니 얘기까지도 하고, 니켈은 뭐 인도네시아, 칠레 요 불의 네. 그 국가들이 좀 많고. 또 뭐 스텐 생산에 또 직접적인 이제 스테인리스. 요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쪽의 소재는 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극재도 니켈. 네네. 뭐 이런 완성품에 결국에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뭐 동박이든 알루미늄 박이든 양극재든 음극재든 잘 팔리는 거니까요. 자동차의 외장도 그렇고, 그렇죠. 뭐 내장에 들어가는 뼈 뭐 다 배터리도 그렇고, 들어가고 뭐 알루미늄 자동 휠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이런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을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갑자기 뺏어버리면은 이제 시장이나 또 실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소비를 같이 자극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비롯한 소비 진작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좀 조용하지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소비재 쪽, 그러니까 소비재 이러니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종목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소재가 올라간 거를 소비재가 인상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그럼 과연 이제 구매력이 충분히 있느냐를 이제 놓고 또 이제 취업자 수 뭐 이런 걸로 또 좀 물고 늘어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,
지금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거는 어디도 아직 좀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소재의 다음 단계는 무조건 소비재 쪽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제 미국장도 뭐 항공을 비롯해서 뭐 의류나 이런 쪽이 강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이 천천히 미국장에서도 시작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단계별 일상화, 뭐 우리가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과 맞물린다면 저는 충분한 조정에 아직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막 학살당한 대형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워낙 커서 잘 안 보였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가지고 좀 이슈화가 안 됐는데 소비재가 이렇게까지 좀 많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고 저는 뭐 추석 이후부터는 서서히 소비재 쪽에 그런 좀 매기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저는 뭐 음식료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한방 이후에 좀 조용히 좀 잠깐 좀 조용해져 있는 그 결제주들 그것도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네.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한 연말 그 소비 정도까지 진작을 해야 되죠. 추석 앞두고 또 그럼요. 뭐 내수도 지금 엄청 위축돼 있겠어요.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네네 그렇죠. 뭐 그렇게 지급되고. 되면 또 뭐 전자결제를 비롯해서 또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저는 호텔신라를 좀 이제 중기적으로 뭐 좀 보고 싶고요. 네.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면세점들 왜냐하면 해외 면세점도 같이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좀 반등을 할 때는 좀 빨리 크게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, 화승인더 뭐 이런 종목들 괜찮았거든요.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 한세실업도 어제 강세였습니다.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뭐 필라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소비주로 좀 넣으셔서 물론 이렇게 하이테크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뭐 최근에 소재 움직이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는 좀 너무 성장성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러니까 좀 현재의 어떤 실적과 현재의 상황을 좀 대변해줄 수 있는 이제 소비재 쪽도 충분하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멈칫거리는 거는 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안경을 바꿔가지고 네.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수혜주나가 다시 막힌 것 같은데. 수혜주나 네. 그건 이건 좀 생생한 더, 속보네요.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. 외신 쪽이라서 수혜주나가 컨테이너선에 의해서 다시 막혔다. 네. 요거는 좀 찾아가지고 다시 알려드릴게요. 네. 뭔가 좀 빨리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. 네. 네. 항상 바삐 움직입니다. 네. 두 번째를 일단 좀 준비해 주시면은 운하 막히니까 금방 뚫리더라고요. 네. 뭐 그렇겠죠. 근데 이제 막히면은 지난번에 H&M 크게 그런 게 없었어요. 뭐였죠? 하루 이틀 좀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네. 항공주가 이제 좀 그 대안적으로 좀 오르긴 했었죠 그때. 네. 근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기 때문에. 그리고 다음 뭐 주제는 뭐 이렇게 흥미를 없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. 네,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. 네. 네, 저는 좀 외신을 좀 찾아보고 네, 있을게요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회가 된다면 금융주는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30% 20%막 깨져 있는데 이거 팔고 금융주를 사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금융주를 꼭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을 했다. 그리고 일부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 높은 종목들은 주가 모멘텀이 성장주 못지 않습니다. 뭐 특히 이제 요즘 금융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메리츠 화재, 뭐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보면 거의 뭐 무슨 바이오 종목 올라가듯이 꾸준하게 올라가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선언이 좀 확실하게 됐다면 지금도 늦지 않을 수 있는 게 좀 금융주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 신탁 또 팩토링 카드 뭐 이렇게 좀 종목들도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좀 메가 트렌드를 좀 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도 늦지 않았다,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특히 이제 신탁사 같은 경우는 계속 눈길이 가는데 역시 이제 재건축, 재개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중간
유닛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런 신탁사들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쥐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종목으로는 뭐 비슷합니다. 뭐 삼성카드, DB손보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상승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더존 비전도 한 번 더 네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픽은 있나요? 혹시 선택? 저는 한국토지신탁 좀 보고 싶습니다. 독특하게 네네. 한국토지신탁을 선택해서. 자, 그럼 개장하고 다시 또 시장을 들여다볼까요? 네네. 네.